한 주식을 두고 정말 상반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한원 시스템인데요. 최근에 아주 드라마틱한 일이 있었죠.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이거였어요. 2020년 2월 6일, 갑자기 주가가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이 차트를 본 투자자들은 다들 똑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말이죠. 보시면 하루 만에 무려 5.71%가 빠졌습니다. 종가가 3,800원이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하락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폭락보다 무서운 건 착각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하락이 그냥 단순한 악재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보이지 않는 더 복잡한 스토리가 숨어 있다는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겁니다. 주가가 폭락하던 그날 도대체 누가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그 미스테리한 거래 내역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가가 저렇게 떨어지면 다들 공포에 질려서 팔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를 까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과연 모두가 팔기만 했을까요? 자, 보세요. 외국인들은 36억 원어치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같은 국내 기관들은 무려 7억 7천만 원 넘게 순매수를 했어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은 거죠.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그날의 실제 거래 데이터입니다. 딱 보이시죠? 주가는 파란불인데 연기금, 사모펀드 쪽은 빨간불, 즉 매수 우위였다는 겁니다. 이건 뭐 거의 정반대의 포지션을 취한 거죠.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말 영화처럼 바로 그날 한원 시스템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한다는 뉴스가 뜹니다. 기존의 전기차 부품을 넘어서 요즘 가장 핫한 AI 데이터 센터 열관리 시장에 뛰어든다는 소식이었죠. 자, 이제 퍼즐이 맞춰지죠.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런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혹시 주가 날아가기 전에 개인들 물량 털어내려고 일부러 주가 누른 거 아니야? 한마디로 큰 손들의 의도적인 개미 털기라는 음모론이 힘을 얻게 된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진짜 답답해 하시는 게 바로 이거 아닐까요? 아니, 좋은 주식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도대체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냐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뭐 복잡한 이론 말고요.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의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세 가지 핵심 실전 전략입니다. 수백 가지 보조지표나 어려운 경제 용어 잠시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성공적인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딱 세 가지예요. 어디서 지킬 것인가, 어디서 챙길 것인가, 그리고 어디서 물러설 것인가. 정말 간단하죠?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지지 라인입니다. 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특정 구간 아래로는 더 이상 안 빠지고 딱 버텨주는 모습, 이게 바로 지지 라인입니다. 두 번째는 1차 목표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전략인 손절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투자의 불안감은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계획이 있으니까 더 이상 가격창을 보면서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오늘 설명해드린 이 대응 전략 받고 싶으시면요. 먼저 채널 구독 버튼부터 꼭 눌러주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4406-8870 여기로 구독 딱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이 바로 완료됩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도대체 왜, 어떤 근거로 특정 가격이 지지라인이 되고 또 목표가가 되는 걸까요? 그 뒤에 숨어있는 수급과 시장 심리에 대한 진짜 근본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원리까지 이해하셔야 비로소 여러분 스스로 완벽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준비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와 수급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흥미롭죠? 하지만 잠깐만요. 동전에는 양면이 있는 법이죠. 이번에는 한 발짝 물러서서 이 회사의 본질, 즉 펀더멘털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주가 등락 이런 드라마에만 빠져 있으면 큰 그림을 놓치기 쉽습니다. 진짜 이 회사의 가치를 알려면 결국 재무제표를 들여다봐야겠죠? 과연 사업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최근에 2025년 실적이 발표됐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회사의 핵심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EBITDA, 우리말로는 삼각전 영업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이 숫자가 무려 1조 1,023억 원, 창사 이래 처음으로 1조 클럽에 가입한 겁니다. 1조 돌파도 대단한데 성장률을 보면 입이 더 벌어집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84.5%나 증가했어요. 이건 그냥 회복 수준이 아니라 완벽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는 신호죠. 그리고 회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는 1조 2천억 원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더 높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와, 이렇게 좋은 소식만 들으면 당장이라도 투자하고 싶죠. 하지만 항상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이 회사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잉여 현금 흐름, 영어로는 free cash flow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문제는 이 잉여 현금 흐름이 4년 연속 마이너스라는 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쉽게 말해서 회사가 열심히 벌어들인 돈보다 공장을 짓거나 설비를 사는 데 쓴 돈이 더 많았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외부에서 돈을 끌어와야 하는 상황인 거죠. 자, 보세요. 한쪽에서는 큰 손들이 개미 털고 매집 중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실적은 좋은데 현금 흐름이 문제다 라는 펀더멘털 분석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선이죠. 우리는 이 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걸 트레이더의 관점과 투자자의 관점으로 나눠볼 수 있겠네요. 트레이더는 며칠, 몇 주 단위의 짧은 시간 동안 거래량 같은 걸 보면서 함정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반면에 투자자는 몇 년을 내다보면서 EBITDA나 현금 흐름 같은 지표를 보고 이건 현금 흐름 리스크가 반영된 거야 라고 판단하는 거죠. 결국 주가라는 건요. 이런 단기적인 심리와 장기적인 펀더멘털, 이 두 가지 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줄다리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재밌으면서도 어려운 거죠. 서로 다른 시간대를 사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잣대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터나 마찬가지니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어떤 렌즈로 이 상황을 보고 계신가요? 당신은 매일매일의 주가 등락이라는 전투에 집중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둘러싼 전쟁의 큰 흐름을 읽고 있나요? 어느 쪽 이야기가 더 설득력 있는지는 결국 여러분 각자의 투자 렌즈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